V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시장이 단기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슨 종목들을 좀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추가 대응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세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서 관심주까지도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좀 강한 조정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6% 정도 상승, 그래도 마감이 나타났어요. 최근 5거래일 정도의 연속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오늘 6거래일 만에 양봉이 좀 나타나주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00포인트를 좀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또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6거래일 정도 만에 지금 오늘 저점 기준까지 좀 잡아가지고 약 한 1000포인트 정도를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코스피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좀 작은 중소형주들을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의 이 급락이 굉장히 달갑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오히려 답답하시거나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짜증나서 계좌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이든 시장이든 마찬가지죠. 상승하는 종목이 마냥 상승하는 종목과 시장은 없고요, 하락하는 것도 마냥 하락하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술적 반등 또는 이런 이제 눌린 구간들이 한 번씩은 나와 줄 텐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반등할 때 거래량이 중요하고, 시장 같은 경우는 이때 뭐 반등할 때, 그렇죠, 반등할 때 시장의 분위기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를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 자체가 지금 5거래일 연속 좀 조정 나온 후에 오늘 이제 양시장 모두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주 초 분위기는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이번 주 후반 정도는 그래도 좀 반등하는 거를 좀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계속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게 종목들을 뭔가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대응하기보다는 우선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걸 기대를 하시면서, 반등 나올 때의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난다 하면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올 때는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좀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마냥 빠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반등하는 그 구간을 잡을 텐데, 이때 반등할 때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라고 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저 또한 이제 거래량이 나타나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이고, 우선 이제 양봉 시장 따라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2% 정도의 반등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반갑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 거래량 발생하는 반등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아직 뭐 소멸되지가 않았고, 앞전의 수급들도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 없이 좀 조정이 나왔으니까 우선은 거래량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발생하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다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등을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런 거래량이 동반되는 이런 반등, 이런 형태가 나와주는 게 추세가 다시 반전되면서 상방으로 유지를 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영상이죠. 이런 이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이슈에 주목을 하고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될까라는 걸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 먼저는 이제 BDI 지수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줌에 따라서 지금 1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BDI 지수라는 걸 다른 말로 이제 벌크 운임 지수라고 해가지고 원자재를 이제 나르는 선박에 대한, 그러니까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때 이런 BDI 지수를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조선 그 해운 쪽의 업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들도 좋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각국의 이제 좀 주요 나라들에서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좀 진행을 함에 따라서 뭐 원자재에 대한 수요들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결국 이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건데, 현재 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BDI 지수 상승을 이제 뭐 뭔가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그런 악재가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기사들 몇 개를 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원자재 시장의 이제 화랑에 벌크선에 대한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래서 10년 만에 현재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원자재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좀 상승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벌크선 시장도 다시 반등하는 이제 모양새인데, 지금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 각도 자체가 가파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월봉 차트인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지금 3053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하는 형태, 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꾸준히 상승 랠리가, 그리고 각도 자체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DI 지수뿐만 아니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르는 선박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 1분기 선박 발주량 절반을 쓸어갔다. 그래서 현재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라는 내용들까지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발주된 전 세계 선박 건조 사업 가운데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절반 넘게 수주하면서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미 4일날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달 산업부 자료를 보면은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1분기 전 세계 발주량 1025만 CGT 가운데에 532만 CGT로 52%의 수주량이 확보가 되면서 지금 6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선박을 잘 만드는 나라도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주량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BDI 지수가 뭐 치고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뭐 조선주, 해운주들, 그리고 철강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특히나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선 쪽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니 서프라이즈 발표가 거의 뭐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그 이상의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급등하는 형태가 나와줬고, 그리고 철강주들에서도 이제 막 상한가를 가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도 계속 상승하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철강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와 열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과 그리고 전력 시설에 많이 사용이 되죠. 구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전기차나 아니면 풍력 발전기나 태양 에너지 설비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좀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구리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친환경 정책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의 좀 필수 소재에 구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뭐 나타나 줬는데, 이것도 이제 우선은 기사들을 몇 개 다 보고 나서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철강이나 구리 쪽뿐만 아니라 현재 곡물 가격까지도 계속 상승을 하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표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급등세를 보이는 옥수수, 콩, 밀 등 이 주요 곡물 가격의 랠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세계 최대의 인구 보유국인 중국 중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남미 지역의 기후 변화에 따라 이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은 지속적으로 지표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옥수수 가격이죠. 근데 지금 옥수수 선물 가격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월봉입니다. 굉장히 강한 이제 상승이 나와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8, 9, 10, 11월, 2월 막 쭉 꾸준히 강한 상승, 그리고 특히나 저번 달 같은 경우도 강하게 급등하는 형태가 나와줬죠. 그리고 지금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뭐 매일 이제 상승하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표가 뭐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뭐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쪽 업황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종목들을 좀 관심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무슨 종목들을 봐야 될까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먼저는 철강주들이나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현대미포 조선이 우선은 조선 쪽에서는 대표 대장주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음봉으로 강하게 밀리다가 지금 거래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반등하는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속 지속적인 이 반발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최근에 이 상승 각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좀 위치해 있고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쉰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서 1개월에서 이제 1개월 한 반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이나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 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리 쪽에서도 항상 제가 이전에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던 대창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게 보통 구리에 대한 테마가 만들어질 때 대창이라는 종목이 대장격 상승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앞전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대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막 그렇게 막 호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것도 좀 테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테마 플러스 실적주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3차 상승 랠리까지는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뭐 대창과 함께 가는 게 뭐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근데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좀 강한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대한 가격적인 좀 부담이 존재하고 대량 거래량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판단이 돼요. 근데 풍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게 현재 그렇게 차트를 넓게 펼쳐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제 강한 급등이 나오지는 아직 못한 상황이고 특히나 39,700원대가 이제 52주 신고가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제 새로운 신고가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전에서도 이제 거래량들을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어요. 근데 이 풍산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테마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리 테마가 만들어질 때 플러스 실적주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까지도 나타난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줬어요. 특히 작년 하반기까지만 보면은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많이 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서 판매량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실적이 증가하는 게 확실하게 이렇게 가시화되는 게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뭐 1분기라고 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이제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추정치를 이제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게 되면서 이게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많이 잡고 있는 게 지금 한 49,000원대 정도까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는 실적도 기반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 관련해서 상승에 관련된 이제 관심주로 보실 수 있을 만한 게 뭐 사료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 주고 있죠. 뭐 현대사료나 한일사료, 뭐 우성사료, 뭐 조비, 경농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다같이 지금의 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팜스토리라는 종목만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가 나와줬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는 이제 계속 윗꼬리가 발생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해 있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이 상승 랠리가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 구간에서 좀 반등하는 추세를 상방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리고 수급도 상존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사료주 쪽에서는 이제 우성사료, 한일사료보다도 현대사료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이게 또 이제 대장격을 좀 잡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추세적으로도 지금 이제 지속적인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와줬어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돌파 이후에 확인하는 자리까지도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이제 좀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조비 경농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이제 조비 경농 쪽에서는 경농이 더 강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좀 이제 달리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저점에서 이제 반등하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어서 앞에 이런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이제 매물을 받는 그런 자리들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시아 종묘라는 이런 종목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이제 한일사료랑 굉장히 비슷한 추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앞전에 지금 대량 거래량이 발생되어 있는 이 매물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현재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를 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구리 쪽도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익맨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게 되면은 주미나 주식에 미치는 방법 있습니다. 여기 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 영상 클릭을 하셨다라고 하면 아래에 본인 기종에 맞는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이렇게 주미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주미남 주식에 미친 남자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이거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주미남 어플리케이션이 뜨는데, 여기서 제가 이 주미남 추천주에다가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종목뿐만 아니라 장전 시황 뉴스와 그리고 테마 분석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죠. 우리가 뭐 건설주들이든 여행, 항공 관련된 종목들, 뭐 메타버스 관련된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자료들을 찾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에 대한 자료집 같은 경우도 이 미남 자료집에다가 제가 기초 자료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거래량을 보는 방법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